이 국장님, 네. 지금 민주당에는 네. 더 여민이라고 하는 네. 친명 그룹들이 주로 많죠. 가입되어 있는 아주 대규모 의원 모임이 있어요. 예. 여기에서 토론회를 2차례 지금 여는 걸로 되어 있죠. 네네. 왜 여는 겁니까? 일단 딱 그 이재명의 지금 선거와 딱 맞물립니다. 예. 이재명이 지금 두 가지의 선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는 예.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선거 공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위증교사와 관련된 선거 공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딱 맞춰서 16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죄와 22일에는 위증교사죄 성립 요건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재명은 무죄다. 이번에 선거 나오는 것들은 다 선거가 어떻게 되든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걸 법리적으로 토론하겠다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무죄 여론을 지금 확산시켜 보겠다는 게 1차적인 그런 목적인가요? 네네. 그런데 이 더 여민 네. 이게 아마 22대 들어와서 창립이 된 것 같아요. 의원 모임으로. 네네. 거기에는 안규백 의원이 대표 의원이고 김교흥, 전현희 이런 사람들이 네네. 부대표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의원들만도 40여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친명 의원. 아주 제일 큰 의원 모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국민혁신회의가 한 30여 명 안 됩니까? 네네. 30명이었습니다. 예. 32명까지 제가 셌습니다. 지금은 40여 명이 넘는 네네. 소속 의원 모임인데 네. 이런 데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렇게 대규모 이른바 사법정의 토론회를 연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한테 이재명은 무죄라는 것을 네.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고 봐야지만 또 하나는 여기에 토론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른바 내노라 하는 진보 좌파 쪽의 로스쿨,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들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법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원에서 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논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심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겠다 그런 의도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의도죠. 자,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교수들입니다. 야, 이렇게 참 친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추앙하는 교수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 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교수들이 총망라해서 이번에 토론자, 발제자 뭐로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바람직하다. 아니, 국회의원회관에서 법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의원들이 참석도 하고 의원들은 입법자니까요. 입법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법을 다루는 그런 그 법학자들이 와서 이 법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그 얼마든지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법은 보편성, 평등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을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거나 한 사람을 특정해서 그를 위해서 법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토론회는 뭐지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걸 공론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건 저는 교수로서의 양식에 비추어 봤을 때 대단히 어긋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소한 법을 가르치는 교수라면 학생들에게 법의 공정성과 평등성과 보편성의 원칙을 설파할 교수들이라면 자신이 이런 토론회에 가갖고 이거 선거법이 뭐가 문제가 있고 이거 고쳐야 되고 그런데 그런 어떤 법리적인 부분이 그 토론의 주제, 그러니까 주 목적, 즉 이재명의 무죄를 지금 법리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쓰임으로 자기의 어떤 학문적인 그런 역량이 쓰인다면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재명 진보 좌파 성향의 아주 교수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전도 펴고 또 하나는
재판을 앞둔 판사들한테 압박을 가하겠다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내세우고는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나 그 뒤에 숨어진 것은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두 가지 목적보다도 세 번째. 현재 공직선거법을 완전히 고쳐버리겠다. 그 고치는 데 따른 어떤 법리적인 논거를 제시하겠다. 그런 것이 진짜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목적이라면 또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도 이번에 공직선거법이 10월 10일 날 끝났잖아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가장 많아요. 10명도 넘습니다. 거기다가 전부 다 허위사실 공표가 한 6명이 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로 자기네들끼리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만에 하나라도 그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 10명이 괴지나 칭칭하게 춤을 추면서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노리는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내용 중에 네네. 그 행위라는 부분을 제거를 시켜버리겠다. 네네. 행위 네. 부분을 빠지면은 네. 이재명 대표도 완전히 기소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죠. 이번에 네. 선거법 위반으로 민주당 의원 10명이지만 그중에 6명 정도가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라는 내용으로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장경태 의원이 21대에도 네. 네. 바로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기 직전에 네.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다고 그래요. 네. 만약에 1심 선고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경우 네. 100만 원 이상이라든가 네. 이렇게 나온다면은 선거법 자체를 고쳐버리는 네. 그런 작업을 벌이기 위해서 그 밑자락을 까는 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이 지금 죄가 있는데 거기에 근거 하나를 없앰으로써 행위라는 말을 없애버리면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죄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백현동과 관련해서 그 국토부의 협박 압박이라고 말을 바꿨지만 협박에 때문에 그 총 4단계로 4단계로 올려줬다라는 것은 행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인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라는 표현을 삭제해버리면 백현동과 관련돼서는 기소의 근거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고를 받게 되더라도 어쨌든 받기 전에는 이게 못 고치니까 이게 소급 적용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목적. 김문기 보입니다. 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는 것은 인식의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가지고 다툴 수가 있는데 행위를 없애버리겠다는 건 김문기와 관련된 대장동 이 사업 네. 그 자체하고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가 김문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위는 대장동 사업을 벌인 그 행위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거기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김문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고 모르는 그 진짜 내용은. 네. 그런데 그 행위라는 부분을 싹 드러내버리겠다, 법에서. 그러면 이재명은 아니, 김문기하고 알고 모르는 것은 인식의 문제 아니냐. 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은 완전히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위인 설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심 선고 결과가 잘 나오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 네. 1심 선고가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나와서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든가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다수당의 그 의석을 가지고 선거법을 고쳐버리겠다. 네. 그래갖고 이재명 기소 근거 조항을 삭제해버리면은 이재명은 무혐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일반 사건의 경우는 불소급 원칙이 적용이 돼갖고 그렇죠. 지금 법이 정해지더라도 과거의 행위가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아닙니까? 과거 어떤 재판이라든가. 네네. 그런데 형사법, 형벌의 경우는 바로 과거의 사건까지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뒤에 법이 정해지더라도 이재명의 과거에 있었던 이런 선거법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원천적으로 다 이 법에 의해서 무혐의 판정이 나버린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입법
그리고 이재명의 법 개정 뭐 이렇게 강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재판 지연 전략이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는데 네. 이것 가지고도 이제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재판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선거법을 고쳐가지고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버리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다 정말 정말 이제 교수들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와, 나 뜨거워서요. 나 김민석 최고위원을 왜 수석으로 그렇게 뽑아줬나 이재명이 했나 알겠습니다. 이제 철새에서 완전히 무슨 딸랑이로 변했는데 국민 배심께 드리는 이재명 무죄 이유서라는 거창한 이름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미국 배심원 재판이었다면 불공정 기소와 굴욕적 대우로 판단돼 적법 절차 파괴로 결론 났을 일들의 연속이다. 뭐 말은 어렵겠지만 배심원이 결정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재명 무조건 무죄라고 했을 거다라는 내용을 해서 바로 이재명 대표의 공식 유튜브 계정 이재명 TV가 감사합니다. 이게 이재명이 한 거죠. 이재명이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을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 판결 내리는 걸 그대로 승복해갖고 따라갈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든 뒤집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는데 지금 마지막 수법으로 선거법 자체에 대한 법 개정안을 통해서 면소 판결을 아예 받아버리겠다. 그러면 이 행위 자체를 공직선거법상의 그런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서 빼버리면은 이재명은 지금 행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완전 면소 판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이재명이 지금까지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공직선거법이나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검찰이 나를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다 무죄다. 그리고 선거도 무죄로 날 수 있다. 왜 법리적인 문제도 다 왜 방어를 했잖아요. 자기가 변호사를 통해서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까지 재판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죠? 범죄자는 자기 혐의를 알아요. 나머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범죄자는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무죄를 주장하고 무죄를 확신했던 사람이라면 선고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했잖아요. 당연히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그냥 무죄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법을 바꾸겠다? 이건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 현행법으로 자기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걸 다 인정한 셈이 돼버렸죠. 지금까지 재판장에서 했던 얘기,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가 다 거짓이었다라는 걸 지금 증명한 겁니다. 스스로 증명을 한 거죠. 네네. 그동안에는 법원에서 사필 규정의 결론을 낼 것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제는 사필 규정이 자기에 대한 법의 엄한 심판으로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아예 법 자체를 원천 무효시켜 버리겠다. 그래갖고 자기에 대한 판결 자체를 항소심을 못 얻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이런 식의 위인설법을 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전문위원들이 그러니까 입법부에 있는 전문위원들, 당 전문위원들도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강행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21대가 끝나면서 폐기는 됐습니다만 뭐 22대 다시 발의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1심 선거 결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법안을 다시 수정해서 낼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과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뻔뻔한 방탄 입법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이런 의도를 좀 국민의힘에서도 잘 간파를 해갖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런 법안이 1심 선거 이후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거야말로 거부권을 행사할 충분한 명분이 있는 것이죠. 본인이 살겠다고 본인의 권한, 그러니까 야당 대표라는 권한을 갖고 법을 왜곡하겠다. 법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라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